먼저 공지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대한사랑이 어떤 단체인지를 조금 설명을 써놨는데요. 참 역사와 문화를 되찾고자 뜻을 공감하는 시민들과 함께 우리 역사, 잃어버린 역사와 문화의 원형을 회복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곳입니다. 이 뜻 있는 분들의 후원 계좌가 밑에 있습니다. 후원 계좌를 좀 해주시고 아니면 정회원을 하셔가지고 대한사랑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삼국유사인데요. 삼국유사의 고조선기를 오늘 한 50분에서 1시간 가량 해가지고 이제 할 건데요. 이 삼국유사는 많이 숨겨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 좀 파헤쳐 보면 우리 민족의 국통이라든가 수행 문화의 원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부제로 숨겨진 진실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공유를 했었는데 일본의 일제시대 때 식민사학자들에 의해서 그 우리 민족의 단군 관련 기록들을 중점적으로 한 20여만 권을 이제 압수를 해갔거든요. 그리고 태워버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삼국유사와 삼국사기가 이렇게 용하게란 말을 쓰기도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살아남은 책 중에 그 삼국유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삼국유사가 왜 살아남았냐면 이 승려 일련이 불교의 색채를 덧붙여가지고 기록을 해놔서 다행히 참 다행스럽게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련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좀 많이 왜곡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 파헤쳐 보면 우리 민족의 국통맥을 찾아낼 수 있다는 데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련도 이 책을 삼국유사 유사를 집필할 때 당시 이제 고려 말이었죠. 최씨 무신 정권과 몽골의 침략에 의해 가지고 당시 고려가 매우 혼란한 시기였었고 위험한 시기였었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의 혼을 한번 되살리고자 그런 의도에서 이 삼국유사를 집필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승려의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배울 이제 삼국유사 고조선기 쪽은 이 삼국유사에 그 여러 가지 편이 있는데 그 중에 기이하다라고 생각한 그 돼 있는 기이편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의도가 좀 기이한 내용인데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러니 그렇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기이편에다가 이 고조선조를 적어놨다는 데에서 일련의 의도가 좀 엿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삼국유사 고조선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문인데요. 원문을 쭉 읽어가면서 해석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설명을 해드리고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말미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위서의 운호대. 위서라는 거는 그 진나라의 왕침이 지은 책으로 이게 전해져 옵니다. 이 삼국유사 고조선기에는 몇 가지 책 인용 사서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처음에 외국에서 쓴 진나라 왕침이 쓴 위서를 일단 인용을 했습니다. 위서의 운호대 내왕 이천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 당군 왕검이 입도 아사달하시고 여기에 보면 이제 유자라는 그 있을 유자가 있는데요. 이 있을 유자라는 것은 단순히 뭐 있을 것 같다 뭐 추측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확연하게 단정하는 글자거든요. 단군 왕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확언을 하고 있습니다. 왕침이 그 당시에 그 역사서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단군 왕검에 대한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 단군 왕검을 있었다는 분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군왕검의 단자가 우리가 다음에 한번 같이 공부할 환단고기 삼성기에 나오는 단자랑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때 단자는 여기 흑토자 변에 나무목자가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단군 왕검이 계셨다. 그리고 입도 도읍을 열었다. 도읍을 세웠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도자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읍, 도시, 뭐 한 나라의 뭐 대한민국의 수도 뭐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어떤 마을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도시가 아니라 어떤 한 국가의 조직의 전체적인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 그런 것을 도읍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도 도읍을 세우시고 근데 그 도읍을 아사달에 세웠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당시에 조직이라는가 아니면 큰 국가 형태의 조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짧은 글 속에서도 이렇게 어, 미뤄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국 나라를 여셨는데요. 호조선, 조선이라고 칭했습니다. 불렀습니다. 여고동신이라. 그런데 여기서 고라는 것은 윤림금을 얘기합니다. 윤림금을 얘기하는데 중국의 역사 시대에 요순우탕할 때 그 윤림금을 얘기하는데요. 왜 고자로 썼냐 하면 고려 시대 이 이제 이련이 이제 고려 시대 승려이기 때문에 고려 시대 3대 정종의 휘가 윤림금 할 때 요하고 같은 한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휘자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높을 고자를 썼습니다. 이 뒷부분에도 한번 이게 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윤림금 시대와 동시대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책 고기가 인용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는 외국 사설을 인용을 했는데 이제는 어, 국내 사서,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고유의 사설을 이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쓰실 때도 이제 먼저 외국 걸 얘기하고 그럼 우리 거는 어떻게 썼을까라는 이런 논리 전개 차원에서 이렇게 쓰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고기의 운호대, 석유 환국 여기에도 예전에 환국이 있었다. 환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있었다. 근데 요 내용은 이제 후대에 나중에 그 일제의 금서령 이만희시류가 요 국자를 하나를 인자로 아주 정확하게 왜곡을 시켰죠. 그 내용은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환국이라는 거대한 국가 조직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서자환웅 여기서 서자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첩의 자식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는데요. 서자라는 이 서자라는 것은 많다 뭐 그런 의미의 그 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자부에 있는 환웅이 사의천하 여기서 숫자는 자주삭자로 읽습니다. 자주삭자 사의천하 천하의 뜻을 자주 두었는데 그리고 탐구인세 인간 세상을 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탐구인세였을까? 그 당시에 보면 내용이 이 자아폭발이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어, 스티브 테일러라는 이제 분이 이제 자아폭발이라는 더 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약 6,000년 전에 중앙아시아 일대에 큰 기후 변동이 일어났다. 삼림에 가까운 초원이 있었고 호수와 강이 넘쳐났던 그곳에 건조화가 시작되면서 물은 줄어들고 식물은 사라지고 기근과 가뭄이 닥쳤다. 그 결과 이 지역으로부터 동물과 인간이 모두 대거 탈출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환국이란 이쪽에 나라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후 변동에 의해 가지고 이제 옮겨가게 탈출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한 줄에 담겨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삼성기 학원이나 보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배달 이 태백산 쪽으로 한 무리가 이렇게 갔고 여기에서 여기 보면 삼이산이 있죠. 남림동굴 삼이산 이쪽으로 또 한 무리가 이렇게 탈출하게 됐는데요. 이 남림동굴 삼이산 쪽으로 간 게 지금의 이제 중국에 해당되는 한족들 그쪽으로 이제 갔고 이 동방땅 신시 배달 태백산으로 간 것이 이제 배달 민족 한민족이 이쪽으로 대거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자의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이해하시고 아시고서 여기서 아버지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떤 분이냐면 7대 환국의 7대 지휘 환인 천재가 되시겠죠. 그분이 아들 환웅에게 환웅의 뜻을 아시고 하시 밑을 내려다봤습니다. 세상을 내려다보니까 삼이라는 곳이 있고 태백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거 말고 그 전에 아까 봤던 이제 금악산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이 태백 금악을 이제 환국 시대의 3대 성산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대 성산 중에 하나 삼이산으로 반고가 이제 흘러갔고요. 태백산으로 한민족이 이렇게 갔는데 가히 홍익인간이라 가히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곳이더라라고 이제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알아보고 있는 것은 역사 연대표를 잠깐 한번 보면 어디쯤이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환국과 배달과 조선 이 삼성조 시대에서 요 환국과 배달 사이에 요때 기원전 약 3897년 요 언저리쯤에서 일어난 일을 적어놓은 내용이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이 탐구인세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니까 아버지 환인천재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분에게 이제 내수 천부인 삼기하사 천부인 세 개를 주셔서 견왕이지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가서 이치로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환인천재가. 그랬더니 이제 웅이 환웅이 여기는 이제 환웅이죠. 환웅이 솔도 삼천하사 3,000명의 제세 행랑군 문명 개척단 3,000명을 이끌고서 강어 내려오셨습니다. 어디에 내려오셨냐면 태백산정 신단수하 하시니 태백산은 이제 조금 전에도 우리 지도에서 잠시 살펴봤지만 그 백두산의 또 다른 이름이 태백산이잖아요. 태백산정, 백두산정에 신단수 있는 곳으로서 내려오셔가지고 3,000명을 이끌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3,000명이라는 것은 그 어떤 가문을 이끄는 수장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이제 3,000명이라고 해서 3,000명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뭐 한 가족을 이끌고 내려왔기 때문에 뭐 가족을 요즘 단위로 뭐 3명, 4명 단위로 한다면 3, 42, 약 10,000명 이상 뭐 12,000명 정도 이렇게 이끌고 오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환웅천왕이 3,000명을 개척단을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하로 내려오셨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거기가 이제 신시라고 위지 이를 일러서 신시라고 하고요. 시위 환웅천왕 야신이라 이를 일러서 환웅천왕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시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구천년 국통맥에서도 보셨지만 환국 다음의 나라 배달의 나라를 또 다른 이름으로 신시라고 얘기하죠. 신시는 후에 이제 또 도읍을 옮겨서 청구라고도 합니다. 배달의 나라 신시, 신시에서 처음 나라를 여신 분이 이제 환웅천왕이다라고 이제 얘기하셨죠. 그다음에 장, 여기서 장이라는 거는 이제 장수할 때 그 장자 아니가 장수는 이제 병사들을 이끌잖아요. 그래서 이끌 장자입니다.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이끌어서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악하시고 곡식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질병을 주관하시고 형벌을 주관하시고 선악을 주관하시고 여기서 이제 풍백우사 운사는 이제 삼사라고 하는데요.
이게 3과 여기 5가라고 또 합니다. 밑에 거는 이제 5가라고 하는데 이 3, 4, 5가가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그런 정치와 운영, 국가를 운영하는 어떤 조직의 한 그 형태였습니다. 자, 무릇 범 인간 360아사. 그러니까 어, 인간 세상의 일을 한 360여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주관을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금방도 봤지만 3이라는 숫자와 5라는 숫자 또 이렇게 360이라는 숫자는 우리 한민족 고유 사상, 철학, 우주론을 보게 되면 굉장히 뜻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시간이 되면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360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원이 360도잖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도 360이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간에 있는 세상사를 모두 이렇게 주관하시고 환웅천왕께서 주관하시고 제세와 세상에 있으셔서 이치로서 교활하시니라. 이때 유일웅 1호가 여기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빌미가 주어집니다. 일본 식민사학자들에 의해서 단군의 역사를 신화로 인식하게끔 만드는 어떤 빌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일웅 1호가 한 마리의 곰과 한 마리의 호로가 동혈이거르다 같은 동굴에 거하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 마리 호랑이요 곰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환단고기 이제 전체 내용을 이제 보다 보면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는데요. 이것은 토템입니다. 곰 토템하는 족속이고 호랑이를 토템하는 이제 족속이죠. 곰 토템과 호랑이 토템, 웅족과 호족이 같은 동굴에서 기거하였는데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상기우 신웅 여기서 신웅은 신적인 그런 신령스러운 환웅, 그 환웅을 얘기하는 거죠. 환웅천왕. 환웅천왕에게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뭐를 기도했냐면 원화위인 사람이 꼭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기도하는 내용, 방법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한민족 고유의 수행 문화의 원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신유영애하야 환웅천왕께서 환웅천왕께서 내려주셨는데 신령스러운 쑥 일주와 마늘 20매. 이 쑥과 마늘은 이제 우리 한의 하시는 분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친행 그 냉기를 이제 다스리고 말을 다스리는데 이 쑥과 마늘을 이제 주로 쓰거든요. 이 쑥과 마늘을 주시고서 그다음에 왈 말씀하셨습니다. 환웅천하께서 말씀하셨죠. 이배식자고 너희 자입니다. 너희 무리들 무리배자. 여기서 이 배자도 한자를 보면 여기서 너 곰과 호랑이 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리배를 얘기합니다. 무리라는 거는 한두 명 있는 것을 무리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죠? 어떤 한 조직이나 여러 집단, 큰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봐도 그러니까 곰이나 호랑이가 아니라 어떤 족속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무리들은 그것을 먹고 쑥과 마늘을 먹고 불견 일광 100일 100일 동안 해를 보지 말고 있으면은 변득 인형이리라. 문득 사람의 형체, 사람의 본 모습을 참 모습을 얻을 수 있으리라라고 수행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게 이제 한민족의 고유의 수행 방법입니다. 웅호득이 식지하고 웅족과 호족은 그 마늘과 쑥을 얻어서 그것을 먹으면서 기 37일 꺼릴 기자 삼가할 기자 37이 21일을 삼가하고 꺼리면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웅득 여신이라
웅족은 여성의 몸으로 여자의 몸을 이제 얻었으나 호불능기라 호족은 능히 삼가하지 못하고 꺼리질 못하고서 이 부득인신이라. 그래서 사람의 몸을 얻지 못했다. 웅여자 무여위원이라. 웅여자는 그러니까 웅족이 이제 여성의 몸을 얻으셨죠. 그 웅여자가 무여 더불어서 위혼 혼인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로 매어 단수하에 그러니까 신단수 아까 내려오셨 환웅천왕께서 내려오셨던 그 신단수 있잖아요. 신단수하 아래 내려 거기에서 매일매일 주원유잉 이 주자가 빌다는 주자죠. 이렇게 비나이다 우리 조상님들을 보면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입으로 중얼중얼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빌잖아요. 그것처럼 이 주라는 것은 이렇게 주문처럼 내가 나의 입으로 내 원하는 것을 계속 외우면서 하는 것을 주원이라고 합니다. 주원. 주원유잉 자식을 잉태하고자 하오니 자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이렇게 주문으로 기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또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홍산 문화에서 이런 그 상들이 이제 출토가 됐거든요. 근자에 2012년 이런 때 이제 근자에 출토가 됐는데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 시간대 요런 유물들이 출토된 시간대가 지금부터 한 5,300여 년 전 배달의 시대하고 거의 이제 일치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출토된 곳이 어디냐면 여기 이제 홍산문화 있는 이쪽이죠. 지도로 보시면 한반도 요동반도 위쪽으로 쭉 있는데 여기가 이제 홍산문화인데요. 이 지역은 역사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조선의 강역에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배달 시대 이쪽에 보면 그 이전에 죄송합니다. 좀 그 이전에 청구가 배달의 시대가 배달이 이쪽에 있었거든요. 이 문화가 이제 배달의 문화, 우리 조상들의 문화가 유물들이 여기 이제 많이 대량 이제 출토가 됐는데요. 이 홍산 문화가 출토되고서는 중국 정부에서 우리가 출토했다가 다시 이제 덮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그 문화랑 황하 문명이랑 완전 다른 내용들이 막 나왔거든요. 그래서 덮어놓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 최근에 이제 동북공정도 이제 끝났고 이제 그 이후에 이런 내용들을 완전히 역사를 왜곡시킨 다음에 이제 지금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예전에 중국을 갔을 때도 이제 개방이 안 돼서 못 보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개방을 하고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일대가 홍산 문화가 나오는 일대가 우리 한민족의 원형 문화가 이렇게 출토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반가부자한 여신상 이런 내용도 이제 신교 문화의 원형을 볼 수가 있었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출토가 되었습니다. 유물들이. 자, 이어서 웅이 내 가화 이온지, 그러니까 환웅천왕이 이에 가화라는 거는 임시로 가짜입니다. 임시가 우리가 뭐 공사 현장이나 뭐 이런 가교를 놓는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게 임시로 놓는 것을 얘기하는데 임시로 교화를 시켜서 그 임시로 웅족을 환웅천왕의 환족으로 교화를 시켜서 혼인을 하셨습니다. 잉생자 그리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셨는데 호왈 그분을 일러서 단군 왕검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과 몇 줄 안 되는 이 짧은 글에 지금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환국이 나왔고 환인천재가 나왔고 그 다음에 환웅천왕이 나왔으며 또 단군 왕검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수천 년의 역사가 단 몇 줄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신화적인 입장이 아니라 역사적인 입장에서 환국과 배달국과 조선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뼈대를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이때는 언제냐면 이 써있자 더하기 써있자에다가 그 뒤에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내용이 들어가면
언제에 이런 뜻이거든요. 이 당꼬 즉위 50년 경인에 당꼬 여기서도 이제 고자가 당요입니다. 당요 요나라 윤닝금 당나라의 윤닝금을 얘기합니다. 간혹 이제 혹시 이제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당이란 중국에도 당이란 나라가 두 번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보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두 번 있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조선은 단군조선, 고조선, 단군조선이라고 얘기하고 후대에 이제 이성계가 세운 나라를 조선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중국에도 당나라의 윤림금이 있었습니다. 당나라, 당요, 그다음에 우나라의 순임금, 하나라의 운임금. 그래서 당요, 우순, 하우 이렇게 이제 주로 말을 하는데요. 이 그 당나라를 후대 이제 그 장태종 누구입니다. 이세민 그때 당나라와 한자는 똑같은데 나라가 다른 거죠. 어쨌든 당나라의 윤림금 당뇨 시대 즉위 50년 경인에 그때에 도평양성하고 여기도 보면 도읍을 열었어요. 도읍을 열었는데 평양성에다가 열었죠. 이것도 이제 글자를 보게 되면 도읍을 열었다는 건 아까처럼 어떤 큰 조직, 국가적인 차원의 조직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평양성, 이 성이라는 성을 축조했잖아요. 이 성이라는 것도 사람이 사는 곳을 이렇게 성으로 하진 않죠. 대부분 어떤 그 국가적인 조직체가 있을 때 이 성을 이제 짓잖아요. 그래서 이 평양성이라는 단어 속에서도 국가 조직체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천 년 전에 7,000년 전에 또 6,000년 전 4,000년 전에 그 나라가 있었을까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이렇게 문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또 이 평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 땅에 보면 평양이라는 땅이 있는데 이 원래 이 평양이라는 것도 어떤 특정한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 명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평하고 매우 넓고 큰 땅을 이제 평양이라고 그랬습니다. 평양.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잠깐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만주 저 위에 벌판에 보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그런 벌판이 이제 있거든요. 만주 벌판. 그쪽에 이제 일대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평양성은 어디냐면 이제 현재 하얼빈인데요. 그것을 이제 송화강 아사달이라고 하죠. 송화강 아사달. 시칭 조선이라. 비로소 칭하여서 조선이라고 하였다. 비로소 조선이라고 평양에다 도읍을 두고 나서 조선이라고 이게 칭했습니다. 우이도어 백악산 아사달 하시니 또 다시 이사를 했습니다. 이주를 했습니다. 도읍을 천도를 했는데요. 어디로 천도를 했냐면 백악산 아사달이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이 백악산 아사달은 현재 어디냐면은 장춘, 현재 장춘이죠. 장춘이라는 이제 곳인데요. 거기에 아사달로 이제 그쪽에 땅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아사달이라는 단어를 좀 잠깐 또 살펴보면 이 아사달이라는 것은 이 아사라는 것은 이제 밝은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아사라는 말이 일본에 그대로 넘어가서 일본에서는 아침조자 우리 조선할 때 조선할 때 이 조자가 일본에서는 이 조자가 아사라고 읽거든요. 이게 우리 민족의 말이 일본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가고 문화가 많이 넘어가서 예전에 쓰던 우리의 언어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 아사달 할 때도 이 아사가 뭐를 얘기하냐면 밝은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밝은 그런 아침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땅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양달, 음달 그러잖아요. 양지 바른 땅, 양달, 그런 땅을 음달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지 바른 땅. 그러니까 굉장히 아침에
아침 햇살이 깃드는 아주 밝은 땅을 아사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춘 아사달, 장춘의 땅에 이제 도읍을 이제 옮기셨죠. 그다음에 그 도읍이 또 명하기를 궁울산이라고도 하고 또 금미달이라고도 이제 했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국 1500년 하시니 이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약 1500년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약간 저기 왜곡이 된 거죠. 잘못 기록된 내용인데요. 뒷부분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908년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건 좀 이따 한번 살펴보고요. 주나라 호왕 즉위 기면연에 여기도 이제 호라는 것은 주나라 무왕을 얘기하는데요. 이 주나라 무왕, 주무왕이라고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자가 또 고려의 그 2대 왕의 휘가 무였습니다. 황제의 휘가. 휘라는 거는 살아계실 때는 함자를 함이라고 쓰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할 때 함을 쓰고요.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휘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려 2대 황제의 휘가 무라고 해서 무였기 때문에 주무왕이라고 쓰지를 못하고 주호왕이라고 비슷한 글자를 썼습니다. 주모왕 즉위 기면연에 봉기자와 조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왜곡된 기록이 여기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기자를 봉해 가지고 조선 땅에 기자를 봉했는데요. 단군이 이에 이 장단경 또 장단경으로 또 이전을 했습니다.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은거했는데요. 숨었는데 아사달로 숨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산신이 되셨습니다. 수는 1908세다. 여기에서 이제 단군의 생명, 수명이 1908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아까 제일 처음에 아사달에 이제 도읍을 세웠잖아요. 그 아사달이 이제 송화강 요게 이제 여기 송화강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송화강 아사달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하얼빈 여기에서 두 번째 왕조 백악산 아사달로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단군 제3왕조가 장단경 아사달로 이제 이전을 했는데요. 요 송화강 아사달과 백악산 아사달을 합치면 제1왕조는 단군 초대부터 21세 소태 단군까지 몇 년이냐면 1048년입니다. 1048년 동안 1왕조가 송화강 아사달에 있었고요. 제2왕조는 백악산 아사달은 이제 860년 동안 여기에 제2왕조가 있었습니다. 제3왕조 때는 이제 188년 이래 가지고 국호를 이제 대부여라고 바꿨는데요. 어쨌든 단군 조선은 총 2096년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그중에 1왕조와 2왕조를 합하면 연대가 1908년 금방 우리가 여기서 봤던 단군의 수는 1908세 신이라 이렇게 했던 거와 굉장히 일치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단군의 수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히는 수가 아니라 단군의 어떤 역대 영년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그거는 이제 다음에 환단국의 원문을 보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어쨌든 승려 일현이 이렇게 단군의 수명이라고 한 사람의 수명이 1908년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해놓았죠. 자, 그래서 9000년 역사 연대표를 잠깐 다시 한번 또 보면 이렇게 환국과 배달과 조선의 나라가 있었는데 이 환국과 배달과 조선의 나라가 환국은 3301년, 배달은 1565년, 조선은 2096년 동안 약 7000년 이상 동안을 우리가 삼성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환인천재, 환웅천왕, 단군왕검을 삼성조 시대라고 했는데요. 이 삼성조 시대를 이 삼국유사에서 단 몇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마지막 이제 구절인데요. 당나라 배구전에 이제 여기도 이제 새로운 중국의 사설을 인용을 했습니다. 당배구전에 운호대 고려는 여기서 고려는 뭐를 얘기할까요? 고려는 본 고죽국이니 원래 고죽국이라고 됐는데 이련이 시대가 살던 곳이 고려 시대인데 이거는 지금 당나라 배구전에서 인용한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나라 시절에 고려가 있을 수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이 고려는 고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고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를 얘기합니다. 고구려. 고구려는 원래 고죽국이었다. 이 중국 사서에 보면 고죽국이라는 단어들이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당 배구전에는 고구려는 원래 고죽국이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거를 인용을 한 거죠. 네, 주나라에서 봉기자 위조선이라 주나라의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고 그 다음에 한문치 삼군하니 이거는 이제 한나라 얘기입니다. 여기와 이 주나라와 한나라는 굉장히 또 역사적인 시간이 굉장히 떨어져 있죠. 아까 잠깐 여기 보면 9천년 역사를 보면 지금 여기 보면 하, 상, 주가 있잖아요. 그죠? 이 주나라 초기 때 주무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한 나올 때는 한사군, 전한, 요 한나라 여기거든요. 이만큼의 시간의 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간의 갭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간 거죠. 주나라에서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고 그다음에 한나라에서는 삼군을 설치해서 분치했다. 이것도 이제 왜곡된 내용인데요. 이건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한 사군이 말하기를 현도 낭낭 대방이라 통전도 이제 당나라 때 두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왜곡을 해놨어요. 역동차설이다. 이 설과 같다. 그러니까 기자조선과 한사군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조선과 한사군은 굉장히 잘못된 역사 왜곡된 내용이죠.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삼국유사를 이제 전체적으로 고조선기를 한번 훑어봤는데 여기에서 왜곡된 역사 내용이 이제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환국 배달 조선의 약 7,000년 이상의 역사가 환웅 당군의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의 이 가족사로 왜곡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봤던 단군 한 분의 수명이 1908세라고 이제 8세라고 왜곡을 해놓았죠. 원래 이거는 제1왕조와 2왕조를 합해서 단군의 영년을 얘기한 건데 이렇게 단군의 수명이라고 왜곡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처음에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불교의 시각으로서 우리 민족의 첫 나라인 인류 최초의 나라인 환국을 불교의 나라로 이제 왜곡을 해놨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원문에 있는 거를 잘랐는데요. 삼국유사에 보면 석유환국이다 이렇게 써놓고요. 그 바로 밑에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조그마한 글자로. 그러니까 요 주석은 이련이 쓴 주석인데요. 고기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본인의 생각을 써놓은 것입니다. 위재석야라. 이건 뭐냐면 이 재석이라는 것은 뭐의 준말이냐면 불교에서 석재 환인다라 또는 재석환인 그것은 이제 준말인데요. 인도의 신인 인드라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인드라라는 신이 중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재석환인 또는 석재환인다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이 이련은 이 환국을 불교의 나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곡을 해서 붙여놨는데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게 일제시대 조선사 편수에 있는 일인들과 그 밑에
개처럼 쫓아다니면서 일해 주었던 그런 이병도나 이런 애들한테 요것들이 빌미가 돼서 아, 여기 불교의 나라구나 라고서 요 한국, 아, 이거 한민족의 역사가 아니네 라고 왜곡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을 했던 겁니다. 요 재석, 위재석야나 이런 글자 때문에 삼국유사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또 우리 민족의 핵을, 눈동자를 도려낸 사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류 사학자들이 이것을 아직까지 그대로 이제 답습을 했죠. 그런데 이제 요게 전에도 한번 시간에 공유를 했었지만 일본의 식민사학자인 금소룡이 이마니시 류라는 사람이 이렇게 석유환국이라는 이 국자를 이렇게 조악하게 이 국자를 이렇게 환인자랑 비슷하게 이렇게 고쳐놨습니다. 그래서 환국이 아니라 환인이다. 국가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이 있었네. 사람이 있었네. 그런데 그 사람도 보니까 곰이 인간이 되었네. 아, 신화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빌미를 제공해서 왜곡을 시켰던 아주 우리 고대사의 눈을 도려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을 완전히 도려낸 사건이 바로 또 여기에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인 당군을 신화의 인물사로 이제 왜곡이 되어서 그렇게 다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 어, 지금의 후대들이. 그다음에 네 번째로 삼국유사에서 또 왜곡한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곰과 호랑이로 둔갑해서 곰족과 호족이 아니라 곰과 호랑이가 하나는 사람이 되고 하나는 사람이 못 됐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해놨죠. 근데 환단곡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 삼성기에서는 웅호이족 그다음에 이렇게 웅족과 호족의 두 족속들 또는 웅여호 양가 웅족과 호족의 양가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환단고기를 제대로 보면 삼국유사도 이것이 잘못 왜곡되어 기록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왜곡된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제 기자조선인데요. 이 주나라 호왕, 주나라 무익 때 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는데 이 기자는 언제 때 사람이냐면 아까 중국의 하운주, 하상주, 은나라가 상나라거든요. 상나라 때 이제 성인, 세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기자, 미자, 비간이라는 성인이 있었는데요. 이 상나라 말기 때 주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요. 이 주라는 왕이 폭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기라는 여자의 꼬임이 넘어가서 그냥 뭐 주색 잡기 뭐 그런 것들 주지육림 이런 이제 고사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서 있다가 이제 비간이라는 사람이 간을 했습니다. 임금에게. 그랬더니 이제 비간이 이 주라는 왕이 비간을 죽였죠. 성인은 심장에 구멍이 몇 개 뚫렸다는데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고 네가 성인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고 비간을 죽여서 심장을 꺼내 봤죠.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제 미자라는 사람은 도망갔고 이 기자라는 사람도 그때 미친 척하고 야 여기 있다가 죽겠다 해서 미친 척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어쨌든 이 기자는 이제 그 은나라 때의 어떤 그 왕족의 한 명인데요. 이 기자가 어 도망갔다가 이제 주 임금에게 붙들려 가지고 감옥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 주나라의 임금이 누구죠? 무왕이죠. 무왕이 이제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감옥에 있던 기자를 석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석방한 내용이 이제 서경이 나오거든요. 서경에 보면 석방을 하고 이 기자는 어, 무왕에 의해서 자기가 석방된 것을 너무나 이제 부끄럽게 여겨서 이제 조선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나라 무왕이 기자에게 조선의 왕으로 봉했다라는 이제 왜곡된 내용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봉기자 조선 이 불신자라 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는데 뒤에 아주 역설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불신자라.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 왕으로 제후국의 왕으로 봉했는데 신하로 삼지 않았다라는 이상한 내용의 글을 써놨습니다. 이 사기에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죠. 이게 사기는 정말 제대로 잘 봐야 하는데요. 이 사기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사서에는 조선이란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딱 두 군데, 서경과 사기에 딱 두 군데, 서경에서 한 군데와 사기 한 군데만 나오고 조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전부 뭐 동이다, 견이다, 융이다, 예다, 맥이다 뭐 이런 단어들로 조선을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에만 유독 이렇게 조선이란 단어를 씁니다. 또 이 사기라는 책에 보면 사기에는 이제 본기라는 게 있고 세가라는 게 있고 열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본기라는 건 자기네 왕족들의 내용을 쓰는 거고요. 세가라는 건 이제 그 제후들의 역사들을 적어 놓는 거거든요. 열전이라는 것은 이제 주변 국가나 뭐 이런 나라들, 뭐 족속들 이런 것들을 쓰는 건데 여기에 보면 조선전이라고 있는데 조선에 보면 이 조선에 관계된 내용은 조선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봉기자와 조선 어디에 나오냐면 사기의 송미자세가 아까 미자가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미자를 도망갔는데 주나라 무왕이 나중에 미자에게 송이라는 나라를 제후로 삼아줬습니다. 그래서 송나라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 송미자의 세가 제후들의 나라를 역사를 적어놓는데 거기에다가 슬쩍 기자 조선을 끼워 넣습니다. 이것은 지금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는 후대의 조작이다. 아니면 사마천이 잘못된 얘기를 써놨는데 이 불신자라 이것은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뒤가 맞지 않은 거고 중국의 역사서의 그 내용들을 적어놓은 거 보면 특히나 이 사기에서 보면 사기는 이게 열전에 보면 주변의 족속들 뭐 여러 족속들에 대해서 쭉 내용 그 자기들이 생각했던 내용들을 적어놓거든요. 뭐 예를 들면 흉노적이다 그러면 흉노적의 역사를 쭉 적어놓거든요. 뭐 틀리든 맞든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적어놓는데 조선전의 역사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위만부터 나옵니다. 기자가 나오진 않고 위만이라는 사람부터 나옵니다. 거의 더 후대의 사람들을 적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기에서는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보면 조선의 내용이 제대로 적혀 있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있던 조선의 내용을 적어놓지 않고 후대에 있던 조선 내용을 이제 적어놨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아 이것도 약간 좀 후대에 가필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중국의 역사서는 이렇게 위국희티 춘추필법이라고 해서 자기들한테 부끄러운 것은 막 숨겨버리고 없애버리고 이 동의족에 관한 것들 내용은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적어버리고 아주 부끄러운 것들은 이제 아주 없애버리든지 바꿔버리든지 그러죠. 이런 역사에서의 기록의 방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고조선 쪽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왜곡이 됐죠. 그래서 이 기자수 조선의 실체가 환단곡이 이제 단군 세계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25대 솔라 단군 쪽에 나보면 기자가 사거 서화론라는 곳에 거하여서 사절 인사 모든 인사를 사절하면서 지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기자의 그 무덤이죠. 묘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지도 보이시죠? 지도에 보면 여기 산동반도인데요. 산동반도에서 좀 넘어가면 왼쪽 끝에 보면 서화라는 곳이 보입니다. 요 서화라는 곳에서 살다가 기자가 죽었으니까 요 근처에다가 묘를 만드는 것이 당연하겠죠. 인지상정이겠죠. 그런데 조선의 역사에 보면 뭐 평양에다가 기자의 능을 만드니 어쩌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고속철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시신을 여기에서 옮겨와서 이쪽 서화 이 근처에다가 옮겨놨는지 참 의아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역사서 내용에 보면
뭐 결국 허구라는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자묘가 있습니다. 기자묘가 고현이라는 곳에 아까 그 서화 근처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자도 결국 은나라 왕족이기 때문에 은나라는 동이족이라고 중국 사람들도 다 얘기합니다. 이 동이족 출신을 알고 이 묘를 방치해 놨습니다. 이렇게. 여기 한자에 기자묘 써 있죠. 왼쪽에. 기자묘인데 중국 정부는 이것이 마땅하지 못해가지고 기자가 은나라 쪽 동이족 출신임에 그 자기들한테 마땅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동북아 역사 4대 조작극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삼국유사에서 봤습니다. 기자조선 이것이 왜곡되어 있고요. 한사군 이것이 왜곡되어 있는데요. 위만조선은 우리가 다음에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잘못된 한국사 체계 이렇게 단군, 기자, 위만, 한사군 그다음에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 이것이 전부 다 왜곡된 한국사 체계고요. 이렇게 환국, 배달, 조선, 북부여, 고구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통 북통맥입니다. 자, 그다음에 한반도소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면요. 한반도에 이 한사군이 있었다라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책입니다. 지금 국내에 이렇게 반도에 들어 있잖아요. 이것도 다 왜곡되어 있는 내용인데 승려 일연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봤었죠. 여기에 보면 한분이 한분치 3군이다. 당나라 배구전엔 한나라가 3군을 이렇게 설치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승려 일원이 또 뭐를 했냐면 주석을 붙여놨습니다. 주석을 붙여놨는데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 주석을 읽어보면 한서에 진번 임둔 낭낭 현도 4군이 있었는데 이 뒤에 이제 몇 글자가 빠졌는데 이 글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적어놨는데 한서에 즉 이렇게 4군이 있었는데 금일 운호대 3군이다. 그런데 이름도 똑같고 똑같은 이름을 명우 부동이다. 이름을 부르는데 똑같지 않다. 하야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게 지금 조금은 점점점 여기 해석이 이제 좀 빠졌는데요. 어쨌든 낭낭 진번 임두 현도 이렇게 4군이었는데 조금 전에는 3군이라고 돼 있잖아요. 한치 3군이라고 한분치 3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련도 한서에 보면 4군이라고 돼 있고 그 당배구전에 보면 3군이라고 돼 있는데 왜 안 맞냐? 그리고 이름도 다르다. 낭낭 진번 임둔 현도라고 돼 있었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돼 있었어요? 한참 돌아가네요. 아, 어쨌든 여기 이제 한사군을 이름이 이제 다르게 대방 조금 전에 대방이라고 썼잖아요. 현토 낭낭 대방이라고 돼 있었죠. 그죠? 그렇게 3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름도 다르고 숫자도 다르냐? 이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야오 이렇게 이련이 승려 이련도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주석을 하나 달아놨죠. 이것도 한사군이 결국은 자기네들이끼리 얘기하는 것도 전부 다르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오늘 이제 삼국유사는 이제 한번 우리가 훑어봤는데요. 삼국유사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 민족의 삼성조 시대가 있었다. 환국과 배달과 잔군 조선 시대가 예전에 석유 환국이다. 그래서 환국이 있었다라는 얘기하고 배달 완웅이 신시에다 도읍을 열었다. 단군 조선도 아사달에다가 도읍을 열었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있었다라고 있을 유자를 써서 전부 위서나 고기나 이런 데에서 인용을 해서 이제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통맥이 이렇게 환국 배달 조선 북부여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자조선과 이 한사군은 중국의 억측이었고 역사가 왜곡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삼국유사가 일제시대 때 그 수많은 역사서를 침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용하게 살아남아서 이렇게 단군 배달 환국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다음부터 이제 좀 배워 나갈 그 환단고기 내용에 더 구체적으로 역사와 또 문화와 인류 시원 문명이라든가 원형 문화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